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26살 청년이 겪은 군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군대 적응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진정한 용기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패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도윤 상병, 26살. 같은 기수 동기들보다 서너 살은 많은 나이에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살아왔던 그는 늦은 나이의 입대로 인해 부대에서는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생활관에서 그는 항상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후임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선임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는 못했습니다. 동기들은 22, 23인데 자신만 26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야, 도윤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동기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누나를 대신해 살림을 도맡아 하며 아픈 가족을 돌봐야 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누나에 대해서는 더더욱 함구했습니다. 누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윤 자신도 그것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아니 오히려 뒤처진 병사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부대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또래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상명하복의 문화, 엄격한 위계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집단 생활의 묘한 규칙들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대장 오진태 중령은 처음 도윤을 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26이면 세상 물정 좀 알 텐데. 오 중령의 눈에 도윤은 묘하게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처럼 바짝 긴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건방지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자신만의 페이스로 군 생활을 해나가려는 모습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놈 뒤에 뭐 있는 거 아냐? 아니면 진짜 그냥 눈치 없는 건가? 오 중령은 도윤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청소도 성실히 하고 훈련도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는 것은 서툴렀습니다. 저녁 시간 생활관에서 동기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도 도윤은 혼자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 편지가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윤이 형, 같이 이야기해요. 후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해. 나는 괜찮아. 그는 언제나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무뚝뚝하지도 않고 친근하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군 생활의 방식이었습니다. 도윤에게는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진수 일병. 함께 입대한 동기였습니다. 진수는 도윤보다 3살 어렸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형, 우리 좀 특이하지 않아요? 다른 애들이랑은 뭔가 달라. 진수가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달라요. 진수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외박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면회를 오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홀로 그를 키워주셨는데 그 할머니가 아프셨습니다. 형,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진수가 도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에는 고향에서 온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청원휴가 신청해봤어? 3번이나 냈는데 계속 반려돼요. 대대장님이 그런 핑계로 빠지려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은 진수의 편지를 함께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형,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조금만 더 버텨.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도윤도 사실은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곳의 규칙과 위계 질서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할머니 걱정에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멍한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박진수, 정신 차려. 중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서는 이미 절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오중령은 이런 진수의 모습을 보며 더욱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나약해. 할머니 아프다고? 그게 군인이 할 소리야? 하지만 중령님,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한 명 봐주면 다들 그런다고. 군기부터 잡아야 해. 그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상나팔이 울렸지만 진수의 침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낭과 개인 물품 몇 개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탈영이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즉시 수색대가 편성되었고 인근 지역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무엇인가 깊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후 진수는 부대 인근 야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바위 밑에 숨어있던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오는 진수를 본 도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진수는 도윤을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봐라, 이게 군기가 빠진 결과다. 오중령이 모든 병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런 생각하는 놈 또 있으면 당장 나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이 부조리한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진수의 탈영 사건 이후 부대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조심스러워했고 간부들의 감시도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진수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했는데. 그는 자책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도 이 시스템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사회 경험이 있어도 이곳에서는 그저 한 명의 일개 병사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도윤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부대 내 컴퓨터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사단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한 그는 익명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부대 내 인권침해 신고. 대대에서 지속적으로 병사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휴가 신청이 번번이 거부당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조롱하는 발언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탈영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도 계급도
그 어떤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후 그는 컴퓨터를 끄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나간 걸까? 하지만 진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그 절망적인 표정. 도윤은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누나를 생각했습니다. 누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지만 그는 누나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누나가 뭘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저항이 곧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혼자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헛된 저항일까?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으니까. 적어도 진수를 위해 뭔가는 했으니까. 그날 저녁,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진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비록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뭔가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라도 뭔가 하고 있어.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할게. 이틀 후 부대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많아졌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중대장이 평소보다 더 엄한 표정으로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최근에 사단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더라.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 군기 잡겠다고 찔러 넣은 놈이 있다는 거야.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모르나 보지. 익명이라고 해서 안 들키는 줄 아나? 중대장이 계속했습니다. 곧 다 알아낸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후 병사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진짜 바보 같은 짓이네. 뭐가 달라지겠어? 혹시 진수 때문에 열받은 누군가가. 도윤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직접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윤에 대한 은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윤이 형이 좀 이상하지 않아? 한 후임이 속삭였습니다. 진수랑 제일 친했잖아. 그리고 나이도 많고 뭔가 다른 애들이랑 달라. 설마. 이런 의심은 곧 노골적인 따돌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도윤이 식당에 들어가면 다른 병사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작업할 때도 그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도윤아, 너는 오늘 청소나 해. 선임이 말했습니다. 다른 일은 우리가 할게. 도윤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걸레를 손에 들고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것이 자신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도윤은 혼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 테이블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그때 한 선임이 지나가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쟤 혼자 끙끙대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해. 우리도 엮이지 말자. 도윤은 그 말을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그냥 누나한테 말했어야 했나?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싸움이었고 자신이 끝까지 해내고 싶었습니다. 도윤에 대한 따돌림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그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점점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생활관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바닥을 닦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일부러 그의 다리에 걸려 넘어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병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봤어요. 도윤은 바닥에 넘어지며 팔꿈치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청소용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괜찮아? 한 병사가 물었지만 진심이 아닌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도윤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만 계속했습니다. 도윤은 혼자서 상처를 살펴보고 흩어진 청소용품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화장실에서 홀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팔꿈치의 상처가 꽤 깊었지만 의무실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업 중에 도윤이 들고 있던 도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윤아, 너 공구 어디다 뒀어? 선임이 물었습니다. 방금 여기 있었는데요. 그럼 어디 갔겠어?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너 혼자 변상해야 해. 도윤은 필사적으로 공구를 찾았습니다. 1시간 만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혼자서 온 부대를 뒤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도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신체적인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소외감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화장실 변기칸에 앉아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제 시도와 이계속 편집은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뭔가 했어야 했는데. 그는 그 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그냥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싸움이었습니다. 26살이 되도록 누나에게 의지해서 살았던 자신이 이번만큼은 혼자 해내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도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화 상대조차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작업 시간에도 혼자, 휴식 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쟤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냐?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왜 저렇게 혼자 있지? 그냥 내버려둬. 괜히 엮였다가 우리까지 찍힐 수 있어. 도윤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외침이, 그의 익명투서가 이미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기상나팔이 울리고
병사들이 일과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대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 부대 즉시 도열, 즉시 도열. 확성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황급히 군장을 정리하고 연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연병장에 착륙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헬리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헬리콥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육군 정복을 입은 여군 장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세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장님이시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육군 중장이 갑자기 이런 작은 부대에 나타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세현 중장.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한 걸음으로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경례를 했습니다. 참모총장 직속 특별지도감찰단장 이세현 중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오진태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각 중대별로 분리하여 병사 면담을 실시하겠다. 모든 간부는 대기하고 병사들은 순서대로 면담에 응하도록. 이세현 중장의 지시는 간결하고 강력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갑작스러운 감찰이 자신의 투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형, 이거 뭔가 심각한 것 같아요. 한 후임이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감찰단이 도착한 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큰 소리치던 간부들도 조심스러워했고 병사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뭔가 달라질까?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글쎄, 그냥 요식행위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세현 중장의 표정에서는 그런 가벼운 의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짜로 무언가를 파헤칠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씩 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을 받고 나온 병사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뭘 물어봤어? 그냥 부대 생활 어떤지, 불편한 거 없는지 정말 자세히 물어보더라. 진짜 진심인 것 같아. 도윤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장이 바로 자신의 누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틀간의 집중적인 감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세현 중장과 감찰단은 모든 병사들을 면담했고 간부들의 업무 일지를 검토했으며 부대 내 각종 기록들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감찰단 사무실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진술서, 간부들의 업무 일지, 그리고 각종 증거자료들. 이세현 중장은 이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박진수 일병의 청원휴가 신청서가 3번이나 반려되었네요. 장혜성 준이가 보고했습니다. 반려 사유는 가족 상황 확인 불가, 부대 사정상 불가는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할머니 상태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고요. 이세현 중장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진태 중령의 발언 녹취는 여러 병사들이 증언했습니다. 할머니 아프다고? 그게 군인이 할 소리야?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이런 식의 발언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감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체계적인 인권 침해와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 마지막으로 면담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는 긴장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면담실에는 이세현 중장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감찰단원들은 모두 나가고 없었습니다. 앉아.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중장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누나. 그의 목소리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세현은 말없이 책상 위의 감찰 보고서를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 의지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정의의 문제야. 도윤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진수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쓴 투서 때문에,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이세현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옳은 일을 했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 참을 필요 없어. 이세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나, 너는 내 몫을 다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진태 중령은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관련 간부들도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달라지는 거야?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도윤은 생활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감찰 이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고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도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전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고마워요. 형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억울했을 거예요. 저녁식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민간복을 입고 부대 정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군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복을 입은 이세현 중장이었습니다. 사단장, 새로 부임한 대대장, 중대장들이 모두 나와서 경례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신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세현은 카메라를 보지 않고 도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을 무사히 지켜낸 날입니다. 기자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이세현은 나란히 서서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안 해? 이세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고마워요. 뭐가? 누나가 방패가 되어주셔서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누나를 지킬 차례인 것 같아요. 이세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거야. 도윤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나는 누나를 닮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나는 누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차를 타고 떠나는 길에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독립할게요. 그래, 하지만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의지와 독립 사이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기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